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 카잔에서는 22일에서 24일 일정으로 16차인가요? 브릭스 아마 대표자 그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세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뭐 추측컨대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억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주요 사항을, 이게 또 지금 네타냐후의 이란을 공격하고도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멤버로 가입한 나라들 중에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UAE도 있고요. 재밌죠? 예. 자, 선거는 미국 대선은 이제 10일 남았죠. 네타냐후한테 지금 가진 기회는 10일 정도라고 봐집니다. 또 그 사이에 우리 윤석열도 뭔가를 할 수 있지요. 둘이 입장이 같으니까요. 자, 그런 걸 한번 보면서 푸틴이 지금 해내는 어떤 외교적 역량, 러시아의 외교적 역량은 미국하고 완전히 비교가 된다. 예. 푸틴이 세계 지도자다. 경제는 중국이 1등이지만 거기에 반해서 바이든이 하는 방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예. 골목에서 건달들이 파워게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세상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이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점들 좀 살펴보고요. 이런 그림을 한번 이제 푸틴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은, 푸틴이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을 때는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크게 베팅을 하는 것이고,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푸틴의 계획에는 한반도가 무조건 통일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세상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브릭스는 전부 다 원하게 될 거예요. 지지하게 될 거예요, 최소한.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되죠. 예, 이런 그림이 머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사이에 건너가야 될 여러 가지 지르곡들이 많겠지만요. 지금도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란과 사우디가 해군 공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란발 보도고 사우디 보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뭐 이란이 거짓말할 리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거가 되면은, 이게 왜냐면 이제 사우디가 배신할 수 있다. 걸프 7개국인지 6개국인지 거기서. 이게 되면은 사우디가 주저주저 하고 미국의 편에 붙었게 되면은 미국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직접 가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파워는 엄청나거든요. 유태인들의 파워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애써 무마하고 있었지만 길이 열리는 쪽으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제 미국이 이때까지 해온 방법들을 보면은 시나리오 1 그리고 반대되는 시나리오 2에 대한 것을 항상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전 시동 걸까,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미 종전선언 갈까, 이런 걸 두 개 다 추진해요. 동시에 아주 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아랍의 편으로 남아있을까요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인되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우디가 인정을 했어요. 오만해에서, 즉 홍해 입구죠. 오만해에서 이란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이, 오만은 최소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들과 공동 군사훈련을 이미 했다. 뭐 배 한 척끼리 만나서 뭘 해도 하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미가 큰 거죠. 상징성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며칠을 걸려서 훈련을 했느냐 이거보다는, 그죠. 예. 자, 사우디 국방부가 확인했으니까 이건 진짜다. 근데 이게 묘하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거의 동시에 같은 날 나온 기사예요. 자, 그래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 지역에 있는 이라크, 바레인, 뭐 오만 등을 포함한 그 걸프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지한다. 왜? 이란과 공동 군사 훈련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납니다. 거의 같은 날 난 것 같아요. 네.
사우디의 외교부 장관이죠. 이 사람도 무슨 왕자입니다. 예. 국왕을 대신해서 브릭스에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것은 이번에 브릭스에 작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정규 멤버가 될 거라고 선정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우디가 있었는데 사우디 입장이 묘했거든요. 예. 이거 지금 늦게 온 거예요. 지금 현지 시간이 23일 뭐 이럴 거예요. 22일이나 21일에는 밤에 제나제 같은 거 하고 만찬하고 그랬어요. 사진도 같이 찍고. 며칠 늦게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서 그 사이에 큰 결정을 한 거죠. 끝까지 갈등을 했고, 그 갈등에는 오랜 기간 영향력을 맺어왔던 어떤 미국과의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유혹 내지는 압박. 지난 동영상 댓글에 보니까 어떤 다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사우디에서 압박을 넣은 정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로 남기신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우디의 고심이 보인다.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왜 늦게 왔나? 네. 자, 그게 이란과 공동훈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날과 같이 발생했다. 즉, 사우디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하고 있었다. 어제 오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브릭스에 손을 잡기로 했다. 미국한테 이럴 것도 많고 겁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과감히 포기했다. 미국이 압박을 가했으므로 양당 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됐다. 안 그랬으면 양쪽 줄타기 외교를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브릭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렸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한 거죠. 자,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나라가 작년에 이미 후보가 올라왔었죠. 그중에 빠진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빠졌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기는 이제 미국 쪽에 가서 붙었죠. 이집트, 이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UAE입니다. 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얘가 다 돌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지금 브릭스라는 조직이 생긴 게 미국의 헤게모니, 과격한 헤게모니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다 실망하고 부담을 느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 가장 큰 것은 달러죠. 달러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보낸다. 복속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을 크게 부각시켜요. 그리고 운영 방식이 명령하고 하달하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요. 지금 G7 같은 경우는 미국이 두목이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다. 예, 유엔은 약간 꼭 두각시고. 근데 여기는 브릭스는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 소위 말해서 민주적이다. 미국과 G7은 독재적이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사우디 압박을 넣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다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브릭스 가입하지 마. 그 두 개가 한 묶음이었는데 그 두 개를 사우디가 각각 다 박살낸 거예요. 왕자를 뒤늦게나마 외교부 장관을 브릭스에 보내고 이란 해군과 공동훈련을 해버리고 양쪽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미국이 그걸 다 두 개를 다 요구했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들 나라가 이제 이번에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브릭스의 영향력, 특히 천연자원, 원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커집니다. 지금도 이미 GDP, PPP 부분으로 그게 실제 나라의 힘이거든요. 예. 자, 북한에서 10달러라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하고 한국에서 남한에서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란은 탄도탄 한 개에 뭐 1억 원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수십억 대는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PPP를 본다는 거죠. PPP 기준으로는 이미 뭐 훨씬 차이가 넘어섰고, 이런 나라들까지 더 들어가면은 시장성 이 자체로서 그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도하는 IMF 유사한 성격도 가진 기관도 출범했잖아요. 브릭스 기관 국가들 내에 돈을 구워주는 것으로. 자, 지금은 일단은 대안 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말은 계속 흘리죠. 금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근데 지금은 일단은 통화 바스켓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리하게 나가면 미국이 침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건 아마
21일 날 저녁에 찍었거나 22일 날 개회식 하면서 찍었을 거예요. 사우디는 가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왔잖아요. 이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날까지도 사우디가 마음의 결정을 못했었다. 네. 마지막 순간에 이쪽을 잡아버렸다. 이것은 미국한테는 엄청난 외교적 대패고요. 바이든이 뭐 끝까지 박살나는 거고요. 또 네타냐후한테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분명히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란이 고심 끝에 잘랐다. 자, 네타냐후는 이제는 비행기를 통해서 본인 공군을 이용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본인들 이란 스스로의 S-300급 대공 미사일에다가 러시아가 지원한 S-400 포대가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 파일럿 와 있고 러시아제 비행기도 와 있는 것 같아요. SU-35는 거의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맥그레거는 오늘 제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목을 봤을 때 SU-57 5세대 전투기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즉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 해군 와 있잖아요. 인도 해군 얼마 전에 와 있었죠. 그리고 거의 걸프 6개국인지 7개국인지가 똘똘똘 뭉쳐져 있죠. 미국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미국도 어쩔 바가 없다. 마지막 선이 희망이 잘렸다. 이스라엘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이 에티오피아, 그다음 이집트. 자, 이집트도 미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권 내에 있었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지도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자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라라고 처음에 많은 종용을 받았어요. 가자 전쟁 초기에. 그게 이스라엘의 작전이었고 미국이 그게 동조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 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면 UAE 얼굴 아는 사람이죠. 우리 뭐 원전도 사가지고 가고 우리 무기도 많이 사가지고 갔죠. 그다음 옆에 이란이에요. 이란 대통령인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집트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디오피아는 왜 여기 들어갔지? 이것은 세계 향후 이제 경제가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연결돼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이 구축이 돼요.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게 지금 그래서 해양 세력에서 이때까지 해양 세력들을 통해서 모든 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륙 세력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륙 세력들을 하려면 도로나 철도망이 연결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서 과거 신식민지 시대에서 고생하고 있던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힘을 받아서 미국과 프랑스를 몰아냈어요. 자,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입니까?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예요. 이집트 남쪽이 이디오피아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 나일강의 상류가 이디오피아예요. 이것은 뭐냐? 향후 이스라엘 쪽이 정리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시리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뭐 가스전도 있고 유전도 있지만 그 위에 어디입니까? 터키죠.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향후에 엄청난 포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남북철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되면 남북철도 도로망이 연결되는 것처럼 아프리카로 연결이 돼야 될 거잖아요. 아프리카는 지금 고립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려면은 그 길목은 이집트, 그 다음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내려갈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예. UAE, 이란 같은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왜 모디가 여기에 군함도 파견하고 하겠습니까? 이란에. 큰 그림에서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서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러시아랑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예, 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요 그림을 그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나 UAE는 거기에 있는 거점 중간 기점 국가들이 돼요. 인도가 육로를 통해서
터키까지 가기 위해서는. 터키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토의 회원으로 만들어 놓고 EU에 가입도 안 시켜줘서 터키는 되게 언짢아요. 이것도 정치적인 실수예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내년 정도에 터키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좀 이따 그것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위한 어떤 바둑을 둘 때 포석을 한다 그러잖아요. 즉 미국은 바둑을 두지 않고 몇 점을 이렇게 양보한 셈이에요. 러시아가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 지점에다가. 자, 사우디의 상황을 보면은 주요 수출국에 보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인도도 지금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미국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죠. 중국이 아마 무역 대상국 중에 1위일 거예요. 2위가 EU, 3위가 일본, 아마 그 다음 4위 한국, 죄송합니다. 미국. 몇 년 전에 이미 그랬어요. 자, 이거는 수출의 현황이고, 이것은 주로 이제 원유겠죠. 예. 그 다음 수입액을 보더라도, 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중국 물건을 훨씬 많이 사다 쓰고 있죠. 예, 이겁니다. 누가 브릭스에 있느냐, 이거죠. 자, 제 생각에는 이번, 빈 살만, 왕세자가 고심 끝에 브릭스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란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은 여기 UAE의 이 누구죠?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뭐죠? 알라한. 예, 알라한. 이 사람이 그 사우디 왕세자의 형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21일인지 20일인지 카잔에서 브릭스 회의를 하기 전에 푸틴이 사저로 초대해서 이 사람이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호심탄회하 이야기를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번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본 것은 모디가 그랬었죠. 모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UAE 대표가 사우디의 마지막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도 저는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미국은 대패를 했어요. 이것을 미국 언론들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예. 이제 벌써 세상이 갈라져요. 이 브릭스 나라들도 이제 신경 안 써요. 이거 나라들이 확대됐잖아요. 자기들이 차지하는 인구, 천연자원,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요. 미국의 달러는 엄청나게 타격받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들 돈으로 그래 할 거거든요. 이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입하겠다고 줄 선 나라가 30개 나라 정도 되잖아요. 그 면면들을 보면은 여태까지 미국에 가져왔던 그 악한 감정들이 다 묻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 같은 날, 지금, 사우디가 카잔에 뒤늦게 외교장관을 보내서 가입하고 이란하고 그 해군 공동훈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그날 블링컨은 지금 이 텔아비브에 와서 네타냐후를 만나고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이런 거 보면 미국의 두 가지 제스처가 다 읽히죠. 지금 뭐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일단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선을 그었어요. 예,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겠다. 예, 있는 방법. 그게 지금 사우디 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사우디하고 그럼 바이든 때도 시도했던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화해시키려고 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하마스가 가자 전쟁을 촉발시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전혀 팔레스타인 국가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 자, 그저 방안까지 둘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우디의 결정이다. 네타냐후는 절망적이 됐다. 자, 오늘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인터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자, 네타냐후가 전화를 걸어봤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 번, 며칠 전에 또 한 번. 예. 자, 그래서 네타냐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자, 트럼프의 입장을 봤을 때 뭐 좋은 친구다. 유태인을 절대 자극하지 않죠. 예, 이스라엘 도와줄 것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죠.
내가 대통령이었더라면은 이제 가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네타냐후가 트럼프 사절을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냉정한 네타냐후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지금 확실히 구석에 몰렸다. 지금 나한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한 10일 정도밖에 없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돈 많은 유태인들을 압박해서 미국한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지막에 사우디가 그마저 털어버렸구나. 예, 이제 내 혼자 힘으로 가야 되나? 내 사저까지 저게 드론 공격을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공망이 깨졌는지 계속 미사일들과 로켓탄들이 명중되는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멈추면 네타냐후는 바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네타냐후가 이 전쟁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는 왜냐하면 부정부패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기 부인 것도 있어요. 세라라고. 세라죠, 이름이. 그 부인하고 자기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국민을 죽이더라도 대패를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가야 되나? 큰 흐름을 인지하고 역사적 흐름을 인지하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국민을 지켜낼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 상황에서 둘 다 비슷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푸틴이 지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 자, 이거 보면은, 이런 사진 노출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뭐 지끈지끈거리고, 머리가 뭐, 바이든은 고령에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일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의미가. 예? 전 세계, 여기 다 모였죠, 이게요. 예. 경제 1등 하고, 인도가 경제에 지금 3위 정도 돼요. PPT 기준으로 그리고 러시아도 유럽에서 제일 크죠. 5, 6위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힘이에요.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조합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그들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내고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거기 라다크 지역, 인도 북부 지역, 산악 지역에서 국경 분쟁이 있어. 서로 막 패싸움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도 죽어나갔다. 철천지 원수다. 그래서 K9도 수입해갔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둘은 이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사이야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우리 남북 관계처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처럼.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TOI,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 제목 이렇게 뽑았죠. 뭐 내용에 푸틴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을 화해시켰나? 그 영원히 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던. 예, 이걸 해결했다, 한 방에.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도와 중국을 중재시킬 수 있을까요? 푸틴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어제 정도부터 기사가 나왔던 건데, 뭐 탑스토리로 금방 검색이 되더군요. 4가지 기사가 있는데 중국과 인도 라다크 국경선 분쟁 상태를 해소키로 해서 무슨 조약을 맺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서로 죽일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인도 언론도 당연히 중국 언론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러면 남북 간에 흐름 바뀌는 거 예전에 그런 적 몇 번 있었잖아요. 흐름이 맞으면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미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예, 그게 러시아가 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 나지 못하게 좀 단축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긴장 고조에 있어가지고 이란 쪽은 대우가 엄청나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걸끄러운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들은 다 이란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이제는 브릭스의 멤버예요. 뜻을 같이 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우가 엉클어지고 있어요. 서로도 뜻이 안 맞아요. 어제 뭐 비밀 문건 유출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사우디까지 확 돌아섬으로써 즉 그것은 뭐냐 사우디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쪽이 유리하다. 이란이 이길 것 같다는 것에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제가 봐서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큰일 날 뻔했죠. 사우디 이번에 선택 잘못했으면. 자, 그리고 이번 이제 카잔 미팅에서 옆으로 이제 세계 각국 정상이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란의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나오죠. 이란이 브릭스, 이게 푸틴의 말입니다. 브릭스의 새 회원국이 되는데 러시아가 활발하게 노력했다.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신경을 썼다. 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대오를 형성시켜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죠, 신임. 그리고 곧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우리가 맺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잘 맞았다. 이해관계가 맞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푸틴이 김정은하고 이걸 할 때 그런 준비 단계를 보면은 김정은을 연해주 쪽에 초청을 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이제 환대를 했지요. 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란하고 러시아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막 피부로서 연대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필요하니까 가까워지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포괄적 동반자 협정 지난번에 북한하고도 이런 걸 맺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북한처럼 상호 방위 조약에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면 이게 음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먼저. 왜냐하면 향후 이스라엘하고의 다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러시아가 최고의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가 있다. 상호방위적으로 맺어지면 꼭 전쟁이 날 나라한테 가서 내가 너랑 상호방위 조약 맺을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 나한테 공격하지 마. 내가 한 팀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거든요. 북한하고는 또 달라요. 예. 그리고 이미 여기에 뭐 러시아 군들이 몇천 명이 가 있고 러시아 장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예측하고 해군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도 들어와 있어. 이제 사우디도 들어왔다. 그게 주변에 있는 뭐 이라크나 시리아, 뭐 헤즈볼라, 후티 이런 데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단단해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나 몰라. 거기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확 빠지겠죠, 바로. 네. 이런 것을 푸틴이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말뚝을 박아둔 거죠. 예. 저기 이스라엘로 손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터키하고의 이야기도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터키는 일단 나토 국가나 동맹국의 회원이라는 거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죠.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뽑아놓은 건데 그 다음 뭐 EU 가입이나 다른 어떤 경제적 혜택이나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터키가. 그래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 점을 잘 아는 러시아가 이 손을 잡아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발생한 그 노드스트림 폭파건이나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핵심적인 자산인 천연가스의 물류가 좀 엉클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노르웨이 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LNG가 들어오게 돼 있고 이런 식인데 그 기회를 빌어서 지금 푸틴이 에르도안한테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요. 지금 터키로 들어가는 가스 라인이 2개인가 있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과거 독일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가스 지금 아까 이 가스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건 잘 해결되면은 그죠.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이란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동남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지금 러시아의 미래는 천연자원에 있어요. 천연가스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그 다음 천연가스 기반으로 수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소형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지만 발전기를 달고 있는 즉 발전을 하는 아예 결과물을 무거운 배터리에 실는 그런 형태가 아닌 수소 전기로 가는 게 수소 에너지로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전기차죠. 수소도 차도 전기차인데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가는 거죠. 현재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 오염물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거기에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데 필요한 고열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지열을 사용하면 돼요. 그게 사할린이나 러시아 동북부에는 상당히 그 조합이 괜찮아요. 저기 어디야 몽골도 지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허브 역할을 너희가 해라. 이거는 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짐작한 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짐작한 데는 예전에 독일을 팔 때는 독일에 거래하는 가격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 유럽 전체 물량 예를 들어서 그걸 독일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물을 남겨서 다른 데로 파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셈이에요. 수입에서 다시 수출을 하는 셈이에요. 이물을 붙여서. 거기에서 러시아가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운데서 이물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상회담 하는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해져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이나 전제를 딱 깔아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은 특히 내가 널 믿고 너한테 가스를 팔 테니까 네가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를 다 팔 수 없어요. 가스관은 러시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프리카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푸틴이 에르도안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부분은 지정학적 중요성입니다. 터키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쭉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팔 수 있다. 터키가 그만큼 나의 친구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다.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그러면 그 허브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고 향후 수십 년간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여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건 독일 사례에서 잘 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에도 가스가 지나가죠 그쪽으로. 그걸 막지는 않아요 양쪽이 다. 그래는 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핵발전소 러시아 기술로 짓고 있는 것을 조기 완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서로 공을 들이면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자, 터키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고 원래는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 사이가 안 좋아요. 자존심이 세요 이란하고. 근데 도와주는 입장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사우디 화해시키잖아요. UAE 화해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 미국이나 G7의 농간이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극복해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아프리카 회랑, 인도 회랑.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푸틴이 중국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중국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탁 채버린 거죠. 북한하고 전략적 동반자 협의를 맺고 협정을 맺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 시베리아 북동부에 있는 그 가스가 동남아까지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본까지. 근데 그 수송로가 즉 동양판 특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가스 허브를. 근데 그걸 중국을 통해서 주겠다? 물론 중국은 큰 수요자죠. 그렇지만 거기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너무 많이 크게 기대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가. 예.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사할린도 가깝잖아요. 일본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을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러시아는 일본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일 불리해 보이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적대적이고 미국이라는 힘이 강하게 올라와 있고 위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힘이 강하게 누르면서 대치 국면인데 그게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의 가스관은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간다. 거기가 여기 터키처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하고 계속 신뢰감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한국 너희가 그걸로 가스 갖고 장사를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걸 LNG로 바꾸든 추가로 가스관을 설치하든. 일본도 우리한테 가스를 사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스관이 갈 거예요. 자기들이 LNG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도 이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한반도의 뭐 향후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대판 풍수지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라 이런 것을 유심히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살짝 하나 빠뜨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동양의 풍경화에 보면 항상 사람이 꼭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 그 자연과 거기서 조화돼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흔적이 남긴 것들이 풍경에 반영될 때 우리가 훨씬 포근함을 느껴요. 자, 그래서 진짜 풍수지리는 땅의 조건도 좋아야 되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주의하고 교류하는 방식도 거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신뢰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푸틴이 자신들의 가스를 어디로 보내는 데 있어서, 예, 그 점에 있어서 푸틴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더 활성화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에서 수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오늘도 그 회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베리아 철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뭐 중국을 통해서 갈 거고, 만주를 통해서 갈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거점들이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는 그러면 연료의 허브가 등과 동시에 그런 물동량의 허브가 되고, 어떤 기술적, 문화적으로 주위를 뿌리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푸틴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통일된다 하면. 그리고 남북이 합쳐지면 군사적으로도 함부로 그 자기의 소중한 허브의 위치, 그 주요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풍수지리가 아니면 뭐였습니까? 예. 자, 브릭스, 자, 요번에 이제 파트너 국가라는 게 있어요. 내년에 정도 되면 향후에 이제, 멤버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알제리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의미 있죠.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이거 다 회교 국가들이에요. 나이지리아, 타일랜드, 태국이죠.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예요. 예, 그다음 터키, 나토의 회원국이죠.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 자, 이미 걷잡을 수가 없다. 미국한테는 지금 1년도 긴 시간이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토 회원국이라고 브릭스 가입 못할 이유 없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한 내년 정도, 지금만큼만 확대돼도 우리한테 뚜렷한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UAE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친미 국가잖아요. 친미 국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브릭스로 가서 붙은 거예요. 미국을 결국 포기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안 그러면 양쪽에 다 다리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가자 전쟁 때문에 적나라한 내 모습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 미국을 버린 거잖아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연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의 김정은 인민군을 총알바지 용병으로 팔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사실관계도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미국에서도 한 3,000명 정도가 가 있다. 연해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나토의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파병하고 전투에 참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한 말도 그래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특수부대들과 이미 참전했고 탈영병도 생겨,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푸틴의 면면을 쭉 보셨을 거잖아요. 이 정도 급에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 이긴 전쟁에다가 북한군을 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나마 참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것도
드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크게 오점을 남기게 되고 다른 쪽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예, 총알 받아 용벽으로 예, 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지금 터키하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란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화해까지 시키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긁어 부스럼이 될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대의를 망치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제가 얼마 전에 크게 그 평양 근교인가 크게 그 비닐하우스 공사를 크게 지은 걸 봤어요. 거기 옆에 아파트도 짓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 2, 3층짜리 올라가 보면은 거기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될 곳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장작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형편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공사의 대부분을 북한의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고 훨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닐하우스하고 아파트 공사도 전부 다 군에서 와서 해요. 군에서. 예, 다 군에서 작업을 해요. 저는 그래서 중국과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벌이를 하러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확인해 준 내용하고 같아요. 거기가 훈련을 받고 파병을 한다. 그쪽으로. 그만큼 러시아가 궁하냐? 그리고 푸틴의 외교적 면면을 봤을 때 그런 실수를 할 사람으로 보이냐?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용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 간절함이 있다. 예, 자극해서 우리가 자작극이라도 해서 우발적 충동을 가장한 충돌을 가장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지금 완전히 궁지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건 이번 그 끈을 통해서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